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사는 필립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주에서 우리가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변호사를 잘 선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만약에 영상이 길어지면은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 이제 비자 카테고리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댓글에 그럼 어떤 카테고리로 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개인 신상에 대해서 웬만하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호주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되게 간단 명료한 부분인데 영주권이라는 것은 비자의 끝판왕이잖아요. 뭐 처음에 워홀로 오셨던 유학으로 오셨던 아니면 스폰을 받았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근데 이전 비자는 뭐 혼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워크 비자,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원을 하실 수도 있고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요. 만약에 혼자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다가 이 영주권이 캔슬이 되고 취소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주권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뭐 재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심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한번 거절이 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미경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봅니다. 호주 같은 나라가 그래요. 이민성에서 원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을 하면은 거절될 이유는 1도 없어요. 그런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라이팅이 미비하거나 어떤 문서들이 미비하게 됐을 때는 취소가 될 수가 있고 취소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니까 그 문서들을 체크해주고 이민성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민성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 보면 ATO, 국세청도 그렇죠. 회계사를 통해서 ATO에 연결을 하면은 이 ATO에서 더 신뢰를 가지고 보는데 개인이 직접 연결을 한다든가 뭐 이러게 되면은 ATO에서 그다지 신뢰를 안 해요. 이제 이민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이 직접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이민성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변호사들이 꼼꼼히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부분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실 때 정말 영주권을 진행할 돈밖에 없다. 이 썸밋 시킬 돈밖에 없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진짜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마지못해 혼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한번 혼자 해볼까? 변호사비가 조금 비싼데 그냥 그 돈을 아껴서 내가 혼자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비추해요.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면 늦는다고 하죠. 한번 취소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봤자 이미 늦어요. 변호사비만 더 비싸지고 시간은 더 걸리고 영주권이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저렴하게 선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186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186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제 이제 영주권 진행을 할 때 제 영주권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헤치고 정보를 쌓았어요. 그때 고맙게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몇 날 며칠을 코피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정보들을 찾았습니다. 한글 정보부터 네이버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성 정보, 그 다음에 구글에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봤거든요. 나중에는 이민성 직원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는 그런 정보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가능했어요. 이 이야기는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정보를 찾아놨습니다. 그래도 영주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났던 변호사가 8,500불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던 변호사가 5,000불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만났던 변호사가 4,500불 계속 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주권 카테고리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보다는 열정적이고 성실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변호사, 중국인 변호사, 뭐 저 유럽, 터키 쪽 변호사, 이제 동남아 쪽 변호사, 오지 변호사를 다 컨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컨택을 한 게 이제 오지 변호사였어요. 이제 백인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가 처음에 2,500을 불렀습니다. 많이 낮아졌죠. 8,500에서 2,500. 근데 거기서 마지막 딜을 합니다. 어쨌든 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 않은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딜을 걸었어요.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가 가진 정보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성실했고 열정적인 게 처음 봤을 때부터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죠. 너도 이 카테고리가 처음이 아니냐. 내 정보들을 모두 주고 웬만한 건 내가 다 처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서류 검토하고 라이팅만 조금 해주고 이거를 제출하고 이민성하고 연락하는 것만 네가 담당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 딜을 제시한 게 1,500불에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이 미끼를 물었게요, 안 물었게요? 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1,500불에 진행을 했어요. 그럼 또 지금 물어보시겠죠. 그 변호사 번호가 뭐냐고. 다른 분이 두 번째 진행을 할 때 그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5,000불 부르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정보들을 다 가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영주권이 생각보다 작성할 게 많거든요. 나중에 그 변호사가 조금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 1,500불 받고 이 일을 할 짓이 아니라고. 근데 뭐 어떡합니까? 계약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4,500, 7,000불이 할 거 저는 1,500불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게 됐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이 오시죠? 어떻게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할 수가 있는지. 돈을 아끼고 싶으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 비자에 대해서 변호사를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돈은 더욱더 높아져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호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내가 알면 알수록 웬만한 건 내가 다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실 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 진짜 에라 모르겠다고 영주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비 엄청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만큼 변호사비는 더욱더 저렴해집니다. 아셨죠? 꼭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변호사한테 컨택을 해봐라. 변호사한테 연락대를 하면 그 얘기를 해요. 나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데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웬걸요?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나 저렴하게 하려면 많은 변호사들을 컨택을 하시고요. 이 변호사는 4,500을 했는데 다른 변호사는 4,000불. 그럼 컨택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려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쯤에서 변호사와 계약을 하시면 돼요. 영상이 길어져서 2편째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영주권을 진행할 때 돈 아까워하지 말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라. 두 번째,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자기가 진행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라. 모든 정보들을 꿰고 있어라. 한국어로 됐던 영어로 됐던 모든 정보들을 찾아봐서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맞먹는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되도록 많은 변호사들을 컨택을 해라.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편을 마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또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